안녕하세요. 맨유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펼쳐진 맨유와 뉴캐슬 경기 리뷰 및 2월 26일에 펼쳐지는 맨유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경기를 프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지난 2월 22일에 펼쳐진 뉴캐슬과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를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레알 소시에다드전을 포함하여 2연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뉴캐슬전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에는 데야, 포백에는 완비사카, 린델로프, 메가이어, 루크쇼, 3선에는 마티치, 프레드, 2선에는 다니엘 제임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래시포드, 최전방에는 앙토니 마샬이 맡았습니다. 이날 경기 키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반전 빠른 시간에 추가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맨유는 지난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리그 맞대결에서 후반전 빠른 시간에 추가골을 넣지 못했고 마음이 급해진 탓에 공격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경기에서 추가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1대1 무승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달랐습니다. 맨유는 후반 12분 마티치의 중앙 쪽을 향한 패스를 집중력을 발휘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건드렸고 수비에게 걸리지 않은 공이 그대로 뒤에 있던 다니엘 제임스에게 향했습니다. 다니엘 제임스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브루노의 터치가 뒤로 흐른 것이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골은 브루노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이 골로 브루노는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케인에 이어 두 번째로 10-10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트피스 실점입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 정말 세트피스 수비에서 최악입니다. 상대팀이 세트피스 기회를 잡으면 저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내주며 리그에서 10번째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메가이어의 다소 아쉬운 볼 클리어링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세컨볼을 걷어내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던 프레드와 그 위의 수비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가이어가 물론 골라인 밖으로 걷어냈다면 실점을 내주지 않고 더 쉽게 경기를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메가이어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최악의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맨유의 올 시즌 세트피스 최고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수비수들의 2차 움직임입니다. 공을 클리어하고 나서 혹은 공이 자신에게 오지 않더라도 두 번째 움직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맨유 선수들은 일단 포지션을 스탠딩 포지션으로 잡습니다. 이러한 실점이 올 시즌 한두 개가 아닌데 말이죠. 빨리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레알 소시에다드전 프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상자 명단입니다. 맨유는 최대 5명의 선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 존스는 원래부터 아웃이었고 포그바 역시 솔샤르 감독이 2월 말까지 출전이 힘들다고 컨펌했습니다. 문제는 주축 선수 3명입니다. 맨유는 반더비크와 카바니가 레알 소시에다드 전부터 결장이 확정되었고 이번 금요일 경기에서도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더비크가 있어야 브루노의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는데 말이죠. 추가적으로 지난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선발 출전한 맥토미니가 이번 뉴캐슬전에 결장하면서 레알 소시에다드전 결장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첼시전 전에 빠르게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기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1차전 원정에서 0대4 완승을 거둔 맨유가 얼마나 많은 로테이션을 돌릴까입니다. 맨유는 지난 소시에다드 경기에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4골을 넣으며 2차전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차전과 이번 뉴캐슬과 리그 경기에서 아마드 디알로와 숄라 시어티르가 데뷔전을 치르면서 이번 경기 출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릭 바이의 선발 출전입니다. 맨유는 지난 1차전에서 에릭 바이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시에다드의 주축 공격수 발빠른 이삭을 완전히 막아세우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린델로프 대신 에릭 바이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파트너가 누가 될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완비사카, 맥과이어에게도 휴식을 주고 윌리엄스나 투앙제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솔샤르 감독의 전술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 맨유는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점유율을 내줬지만 앞에 다니엘 제임스, 레시포드, 그린우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활용한 빠른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솔샤르 감독의 선택이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제임스와 레시포드는 전방 압박을 하느라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린 소시에다드의 뒷공간을 허물었고, 브루노는 이들에게 양질의 뒷공간 패스를 공급하면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이번 홈 경기에서는 맨유가 어떤 전술과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올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에는 딘 핸더슨, 포백에는 윌리엄스, 에릭 바이, 튀앙제브, 알렉스 텔레스, 3선에는 마티치, 프레드, 2선에는 아마드 디알로, 후안 마타, 그린우드, 최전방에는 앙토니 마샬이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맨빠.